선교성의 문화데이트,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화예술 플랜 B 선교성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이 다양한 이슈 소식들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볼 만한 이제 부산 문화 장소들 이런 것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첫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우리 사회 문화의 흐름, 다시 말해 이제 트렌드를 예측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우리 사회가 위기 이후의 단순한 어떤 회복 단계를 넘어서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러면서 한 해를 또 전망해보고 또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고 또 부산에 필요한 문화 정책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문체부 보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6년 사회 문화 흐름은 회복에서 적응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또 6가지 중요한 흐름도 함께 제시해뒀더라고요. 어떻게 예측을 한 겁니까? 예, 그 지난 12월 31일 발표된 문체부 이제 보도 자료 내용이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뉴스, SNS 또 커뮤니티나 영상 플랫폼 등에서 수집한 온라인 빅데이터 한 5억 건 이상을 좀 분석하고 네. 이를 기반으로 올해의 문화 트렌드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예, 전체 수집 데이터에서 핵심어 총 7만여 개를 도출해서 온라인 여론과 생활 변화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에서 적응으로 사회 문화 흐름이 가고 있다고 예측하면서 6가지 큰 흐름을 제시했는데 첫째, 인공지능 이후의 인간 중심의 전환, 둘째, 나다움과 초개인화 시대, 셋째, 웰리스 전환, 넷째, 절제와 실용의 소비윤리, 다섯째, K컬처의 자부심과 감정 경제, 끝으로 이제 정서적 공감이 만들어내는 공존, 이렇게 6가지로 도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키워드들 근래 많이 들어봤던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다움이나 소비윤리, 감정 경제 이런 단어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키워드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이후 인간 중심 전환의 흐름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편리함도 느끼지만 또 동시에 사이버 보안이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좀 재조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불확실한 시대에 나다움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다움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집단의 기대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좀 삶을 선택을 하고 정의하려는 인식을 좀 의미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웰리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는 이제 질병 치료 중심의 어떤 건강 개념이었다면 이제 이걸 넘어서서 수면이나 생활 습관 또 마음 건강, 노후 준비까지 포함하는 전 생애적 건강 관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래 설명을 들으니까 트렌드를 알 것 같은데 계속해가지고 나머지 3가지는 어떤 겁니까? 예, 우선 또 절제와 실용의 소비윤리 트렌드라고 하는데 소비를 통해서 이제 욕망을 확장하기보다는 삶의 균형과 효율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제 실용성이 있는 소비 인식을 좀 의미합니다. 네. 동시에 친환경이나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소비 인식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소비가 가격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행위로 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부심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도 좀 짚어주고 있는데 팬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좀 축적된 공감이 문화 향유를 넘어서서 전시, 공연, 관광, 상품 구매 이렇게 실물 소비로 이어진다는 경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절과 고립의 시대에서 작은 공동체들 또 가까이 이웃과 같은 근거리 관계를 통해서 유대와 돌봄을 회복하려는 공존의 흐름도 2026년에 크게 나타날 흐름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올해 트렌드 예측 설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흐름에 맞게 부산의 문화 정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나다움의 가치 또는 자신의 마음까지 돌보는 건강 관리,
또 그리고 뭐 타인과의 공감 뭐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인문학적 성찰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면 인간과 인간의 문화 또 삶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국가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인문학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공간이나 더 좀 촘촘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부산에서도 세대별 특성을 보면 생애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중장년 또 고령층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인문학 지원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들고 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같은 공간들 뭐 실내 공간에서 인문학 강연이 많이 있는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변이나 산, 공원과 같이 야외 공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정책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에 여러 차례 소개해 주신 해변 도서전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가지고 시민들이 자신과 사회를 생각해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더 자주, 더 쉽게 마주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 뭐 웰리스 전환이나 정서적 공감에서 드러나듯이 뭐 몸과 마음,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이나 또 뭐 작고 느슨한 공동체와의 만남 그걸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좀 받기를 원하는 트렌드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뭐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이 동네마다 작은 어떤 문화적 거점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는 뭐 큰 문화시설이나 또 새롭게 문화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동네의 작은 서점이나 카페 또는 소규모 공원들을 활용해서 이웃들이 서로 만나고 뭐 그래서 운동도 하면서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뭐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좀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좀 많이 촘촘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2025년은 정말 이 문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해였던 것 같은데 올 해도 그렇게 좀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1월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년 말에 부산 10대 히트 상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부산연구원이 이제 해마다 10대 히트 상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앙일간지와 부산일간지의 9만여 건의 기사 분석, 또 전문가 회의, 정책 패널단 설문조사를 통해서 10대 히트 상품을 최종 선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되는 한 해 좀 즐겨볼 만한 문화예술 분야도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2025년 부산 10대 히트 상품에 선정된 거를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 두 번째 부전역 동해선 복합 반승, 그리고 이제 북항 진수공원, 또 그리고 동백전 부산형 지역 화폐입니다. 또 그리고 부울경 행정통합 메가시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미시계 도시 부산. 그리고 해수부 이전, 그리고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그리고 페스티벌 10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관광도시 부산이 10대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부국제, 동백전 잘 알려진 것도 많은데 몇 가지는 좀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히트 상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뭐 저는 우선 미쉐린이 선택한 글로벌 미시계 도시 부산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2024년 2월부터 미쉐린 가이드가 부산 레스토랑 43곳을 포함해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앤 부산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공식적인 미식도시 라인업에 편입시키면서 2025년에는 48곳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미쉐린 공식 채널에 가보시면 별도로 미쉐린이 추천하는 돼지국밥 맛집 6곳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을 부산을 대표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어떤 소울푸드로 규정을 하고 미식 투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추천되고 선정된 곳은 물론 이제 줄을 서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찾아서 맛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뭐 늘 살아가는 좀 이 부산이 마치 여행지가 되는 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10대 히트 상품 중에서 북한 친수공원도 랭크가 돼 있었는데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실제로는 2023년 11월 말에 북항친수공원이 개장이 됐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북항 재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다 보니까 군데군데 뭐 여전히 좀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좀 정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작년에 뭐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되고 또 축제들이 굵직한 축제들이 활발하게 개최가 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5년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북항 친수공원은 그 자체로도 뭐 거의 150년 가까이 항만의 배후 공간이었던 부지를 시민의 해양 공간으로 전환한 좀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또 산책로, 잔디광장, 문화공간, 또 캠핑장 등이 조성돼 있다 보니까 해양의 오션뷰와 또 도시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에 열린 어떤 오픈 스페이스 또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해양 축제나 스포츠 관광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겨울 날씨가 좀 풀리면 한번 북항 친수공원으로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 해양자연사 박물관에서도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는 특별기획전 부산의 보물섬 영도 전시가 이제 작년부터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3월까지 운영되는 전시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침략 거점이자 한국전쟁기 피란 공간이었던 영도가 조선업 황금기를 거쳐서 쇠퇴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에 이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까지 그 여정을 되짚고 있는 전시라고 합니다. 영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산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한젠마 예술감독의 그림 엄마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말을 주제로 한 온라인 테마전을 개최를 합니다. 네. 발달장애 작가 88명의 말 작품과 해외 작가 16명의 작품을 영상 전시로 2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관인 부산 어촌 민속관에서는 상설 전시로 부산 소금길이 지난해 12월 시작되어서 이제 올해 쭉 이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전통 소금인 자염의 대표 생산지인 또 영남 제1의 염전이 있었던 낙동강 하구 염전의 어촌 문화와 소금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모헌에서도 열리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옛 시장관사를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방한 도모원에서는 내일입니다. 1월 10일부터 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총 8회에 걸쳐서 도모원의 기억 변화 조율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네. 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면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아서 LED 조명이나 프로젝션, 매핑 기술로 영상, 이미지 등을 투사해서 예술적인 효과를 내는 기술인데 도모원의 외벽을 활용해서 색채, 빛의 흐름, 또 현대적 패턴으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클래식 퓨전 국악이나 마술 등의 공연도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도모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영화제 소식도 있네요. 예, 그 작년 12월에 서부산 지역의 영화 영상문화 거점 공간이 될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그 강서구청 맞은편에 들어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강서열린문화센터 2, 3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미디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부산권의 균형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성된 센터입니다. 또 영화의 전당이 위탁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또 공공성까지 두루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12월 17일부터 시작된 개관 영화제가 1월 17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에세이, 예술 등을 주제로 3개의 섹션 22편의 영화가 좀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영화를 보러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1월 주목할 만한 부산 문화예술 소식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를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데 올해 1월은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실까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서부산 영상 미디어 센터를 포함해서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공연장인 낙동 아트센터도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서부산으로 한번 문화 나들이를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주요한 서부산의 문화시설을 뭐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뭐 우선 말씀드린 낙동 아트센터가 강서구 명지동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987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92석의 앙상블 극장으로 구성된 공연장으로 이제 전문 클래식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서부산 예술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달 낙동 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페스티벌도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부산의 경우에 부산 안에서 다소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격차가 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지역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문화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하니까 진짜로 반갑네요. 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네, 그 을숙도에 이제 부산 현대미술관이 또 서부산의 좀 대표적인 예술 공간으로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자연, 뉴미디어, 인간을 주요 의제로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가 뭐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특별 전시가 늘 좀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옥상을 레스토랑으로 조성해서 2026년에 또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술관의 전시와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화된 메뉴도 개발해서 미술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미식 체험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소식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을숙도에 가시면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또 국립청소년 생태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시설 모두 상당히 시설들이 좀 잘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생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번 달에는 한번 서부산의 주요 문화공간을 한번 투어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풍부한 문화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달은 서부산권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